안녕하세요. 어제가 설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달력으로 치면 우리가 달력하면 음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달력으로 치면 오늘이 초이틀이고, 우리가 태양력으로 치면 오늘이 2월 2일입니다. 그 우리가 태양력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달력 이렇게 통칭하는데, 우리는 오랜 전통에 의해서 사실은 달의 역, 그러니까 원력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 오늘이 달력으로 치면 초이틀인데 우리는 양력을, 그러니까 태양력을 이 달력처럼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이 익숙해져서 지금 오히려 그 달력이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태양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요즘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는 오랜 전통에 의해서 설날을 이어지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약 850년 전에는 그 몽고 초원에서 그 징기스칸이라는 사실은 인류사의 불세출의 영웅이 나타나서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 당시 한반도에는 그 무인들이 나타나서 무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인들이 그 정권의 중심지를 도방, 교정도감, 중방 이런 걸 설치했죠. 그것을 이제 거기에서 권력을 집중해서 거기서 실제로 그 모든 정치적 행위들을 이루어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정희 시대 때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중앙정보부, 그 다음에 안기부, 국정원, 이런 식으로 밖에 나왔듯이 그 무인들이 이러한 그 중방을 중심으로 해서 오랫동안 정치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무인들이 경제적인 그런 그 사유지를 독점하게 되고, 사유지를 통해서 경제적 기반도 취득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 권력을 통해서 전부 다 관직을 매관하고, 관직을 독점함으로 인해서 권력과 경제력이 독점됨으로 인해서 고려는, 이 한반도의 고려는 정말 패망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몰락했고 결국은 패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연일 뉴스만 들면 뜨겁습니다, 나라가.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어쩌면 고려시대의 무신들의 반란을 연상케 하는 검사들의 반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법과 우리가 정의를 이야기했던 우리 청년시대 때에 정말 뛰어난 그 청년들이 많이 사실은 그 사법고시 합격해서 검사가 되었죠. 그들은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오랫동안 그 검사란 속성들이 법과 정의에 의해서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떤 중앙정보부나 국정원, 안기부 이러한 그 우리가 군인들의 그야말로 밑에서 일을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험에 합격하다 보니까 검사, 판사, 변호사 이렇게 해서 법조 카르텔이 형성돼 가지고 이제 그 군인의 정권 시대는 끝이 났지만 이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사실은 권력기관에 대한 관직들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이번에 대장동 사건처럼 50억 클럽 이렇게 만들어져서, 또 우리나라는 김현장 변호사의 그 법률사무소처럼 로펌에 의해서 김현장 로펌이 그 삼성전자 매출과 거의 맞먹는지 않습니까? 이런 그 대장동 사건처럼 50억 클럽을 만들어서 천문학적인 이 이득을 서로 나누고,
또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감시해야 될 언론들은 오히려 이게 뭐 그 50보 100보다 뭐 똥 묻은 개나 재 묻은 개나 뭐 거의 흙 묻은 개나 비슷비슷한 거냐 하지 않냐 이래서 이런 언론을 길들여 가지고 이 혹세 무민에서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치는 또 그동안에 오랫동안 그 편을 가르고 자기 진영 아니면 거의 뭐 악입니다. 악. 정말 자기 진영에서는 아무리 뭔가 잘못해도 그건 뭐 그끼리 집단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상대 집단에 대한 부분은 털끝만큼이라도 잘못이 있다면 정말 용서 못할 악의 집단으로 매도하는 게 요즘 현실 아닙니까? 사실은 요즘 보면 그 대한민국이 비상식을 넘어서 거의 몰상식한 시대로 위에 들어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를 좀 제대로 만들어 보자 해서 이 탄생한 촛불 정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당의 대통령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입법권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사법 권력 빼고는 모든 권력을, 절대 권력을 이 여당에다가 주었는데 사실은 민주당에는 국민의 기대를 철저하게 좀 배신했다 이런 생각이 맞을 겁니다. 얼마 전에만 해도 승려들이 집회를 했는데요. 그 국립공원이라는 산에 길을 막고 통행세를 받는 것을 그 정청래 의원이 봉이 김선달 같다고 이야기를 제가 보기에는 점잖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이게 그 물 파는 봉이 김선달이 아니라 산에서 길 막고 돈 받는 것은 이건 산적질 아닙니까? 이런 산적질에 대해서 많은 사실 우리가 국립공원을 간 사람들은 그 유쾌한 기분을 느끼지 못하고 많이 있어요. 국립공원 입장료를 받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잘못됐다고 그 정청래 의원의 발언이 잘못됐다고 그 코로나 시국에 스님들이 한 1000명 정도 모여가지고 말이죠. 이 집회를 했어요. 거기에 여당 대표가 찾아가서 잘못했다가 빌고 그 정청래 의원은 찾아가서 문전박대를 당하는 이런 모습을 TV를 통해서 우리 전 국민이 다 봤습니다. 우리 국민은 코로나 전국에 4인 이상 집회도 이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방 안에 앉아서 이러한 이 비대면의 시대에 그리고 정말 작업 환경이 곤란해서 이 노동 조건을 개선해라 노동의 처우를 다르게 해달라고 했던 그 노동자들의 집회에 대해서는 이 구속을 시키고 끝까지 주동자에 처벌하겠다고 추적하고 이러한 것이 정부의 일 아닙니까? 그런데 수천 명이 집회했던 스님에 대해서는 스님들의 그 집회에 대해서 그 정부가 경찰이 하는 그 태도는 정말 힘 있는 자들에게는 꼼짝 못하고 가서 빌고 힘없는 국민에게는 가서 몽둥이를 후드는 그런 모습의 정부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정부 여당을 사실은 어떻게 믿고 참 한심스럽습니다. 국민은 이 신뢰를 회복하기가 아주 어려운 것 아닌가요? 이 예만 들어도 그렇습니다. 최근에만. 정말 참 더더욱 과간인 것은 최근에 우리 판결 두 가지 판결이 통일한 날짜에 나왔는데 야당 대통령 후보의 장모는 정부 돈을 수십억을 떼먹어도 무죄가 되고 이게 지금 현재 여당의 법무부 장관을 했던 이 정경심
우리가 법무장관 부인은 뭐 어디 동양대학이 나는 중국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그 지역 대학에 뭐 표창장을 유죄했다고 4년형의 선고를 받았어요. 야당 대통령 부인은 그 대학 경력 위조에다가 뭔 놈의 그 위조가 그렇게 많은지 그런데도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의 공정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지 않습니까? 정말 들어간 대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저녁에 어쩌다가 술 한잔 먹고 봉고 찾고 가다가 걸려서 이게 음주운전이라도 추상 같은 어떤 징벌을 받고 뭐 국회의원들이야 기사 두고 댕기고 뭐 돈 많은 사람들이 기사 두고 술 아무리 먹고 다니는 상관이 없겠죠.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이 검사들은 말이죠. 우리 옛날에 전에 법무부 차관이라는 검사는 이거 정말 전 국민이 이제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 홀딱 벗고 그 쇼하고 이러한 그 정말 그 입에 담기도 그럽니다만 이런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야밤 도주하다가 인천공항에 잡혔잖아요. 그 김학의는 무죄로 선고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법의 정의입니까? 이런 법의 정의를 개선하라고 대통령의 행정권과 이 국회의 절대적 입법권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집권 여당이 지금 하는 행태가 국민의 실망을 줘도 너무너무 준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대통령 선거 앞두고 얼마 전에 보니까 저는 이준석 그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 미래는 그들의 세상이니까 참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이 친구도 보니까 군대를 안 가고 이러다 보니 그래서 그러면 자기 이기주의 심성이 강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를 뽑는 것이 누가 대통령 하는 것보다도 나가 뭐 대통령 하는 게 국회의원이라도 한번 하는 게 낫다. 이런 인터뷰 하는 걸 보면서 참 어찌 생각하면 지극히 인간적인 말이지만 정말 역사의식이 의식이 없는 젊은 야당 정치 지도자의 정말 민낯을 보는 것 같다. 정말 야당 당대표라는 사람이 저 수준이 참 야당 대통령 후보가 뭐 잘못했다고 대국민 사과해놓고 그날 저녁에 가서 사과를 걔한테 주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인스타그램에 SNS에 올리고 말이죠. 이 손바닥에 왕자를 써가지고 나와서 TV 토론에 나와가지고 참 대한민국을 세계 그 10대 경제 대국이다 선진국이다 이런 대한민국을 해외 참 토픽감으로 조랭고리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이런 코미디 같은 기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집권 여당의 등을 돌리고 있다. 이것은 정말 국민이 여당에게 강력한 행정권 입법권을 줘도 행사하지 못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이 여당이 국민에게 준 실망감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참 걱정이 됩니다. 지난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때 그 야당 후보가 국민이 TV에 나와서 국민이 다 아는 뻔한 거짓말을 하는 야당 후보가 당선됐어요. 여당은 절대적 이게 약간의 도덕적 우위로 승리할 것으로 그 자만심에 도취는지 모릅니다만 이 국민은 이 정말 국회의원 숫자, 구청장 숫자, 당원 숫자가 국민의 마음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이미 진영으로 갈라진 사람은 이미 갈라져서 그 사람들은 이게 상대편에 대해서 자기 말을 알고는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러나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국민들이나 이 지도를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회의원 한 명이나 이 아르바이트하는 이 청년 학생 한 명이나 표의 등가성은 그날 하루만큼은 똑같이 대접받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숫자가 많다고 그거 가지고 오만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 국민과 국가와 민족 그리고 미래를 위한 정치는 누구일까요? 지켜보면서 또 우리가 이런 국민들의 신뢰를 가지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저는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가 가진 권한과 국민이 준 권한에 대해서 제대로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입법권과 국회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는 또 대통령은 지금 국민이 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입법하고 당장 실행해야 합니다. 지금 준 권력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서 뭘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건 믿을 수 없는 말이고 정말 종이 호랑이에 불과할 뿐입니다. 정말 허수아비 같은 짓을 그만둬야 합니다. 정말 정치는 국민과 우리의 민족, 미래에 대한 꿈을 만들어주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전 정권에서 헬조선을 외치면서 이 땅을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그런 역사적 사실을 그런 우리가 지금 언론 우리가 그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통해서 헬조선이라는 이 이야기가 불과 10년도 되지 않았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쉽게 잊고 있습니다. 이 땅의 그런 비극은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건전한 상식이 통하는 나라, 바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지지하고 또 함께 응원하면서 잘못에 대해서는 아무리 자기의 진영이라도 나의 아이들이라도 지적하고 잘못에 회초리를 드는 이런 나라, 상대에 대해서 아무리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따지지만 잘한 일이 있다면 함께 박수치면서 응원하면서 하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우리 국민들이 함께하는 마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가 설이었으니까 오늘도 옛날 같은 보름까지 설이라고 했으니까 오늘도 설인 것 같습니다.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기분 좋은 오늘 되기를 바라면서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